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이정호의 찍으면 간다. 자, 딜셀테스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옆으로 인사한다고 타박했더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왜 이렇게 타박하냐고. 근데 바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는 또 다 이렇게 틀린 거를 보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근데 우리 또 이정호 전문가님의 수익률 보면은 제가 타박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닙니다. 네, 뭐 겸손까지 하시네요. 자, 오늘도 이정호의 찍으면 간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먼저 수익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1위 현대 에버다임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 와, 주가 수익률 대단합니다. 48%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한전산업도 40%대 넘습니다. 3위 현대로템은 28%대고요. 이어서 4위 유한양행은 19%대, 그리고 5위 녹십자는 18%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수익을 다 잘 내시는지 매일매일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나 봐요. 네, 좀 약간 너무 종목을 찾는데 네. 너무 심치 않나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종목들 외에도 우리가 또 여러분께 AS 드릴 만한 종목 오늘도 두 가지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일제약 꼽으셨어요. 삼일제약 어떤 부분을 AS 해주실 예정이시죠? 네. 어제 좀 상승세가 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어제 이슈가 뭐였냐면 저만액 관련해가지고 CMO 공장이나 이런 부분 나중에 수혜를 크게 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로 제시했던 1,500원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여력은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져줬고 어제 시장이 제약바이오가 좀 약세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보여줬던 부분, 그런 부분 아직 시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뭐 CMO, CDMO 관련해가지고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바이넥스, ST팜 이런 종목들만 잘 가는데 삼일제약도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네, 목표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첫 번째 종목 삼일제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S 종목은 PNT입니다. PNT 최근에 어땠어요? PNT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세가 나왔기 네. 때문에 그중에서 2차전지 관련주를 어떤 걸 갖고 와야 되냐라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중에서 고민을 했다가 갖고 온 종목이 PNT였다는 종목인데 2차전지 장비 회사입니다. 네. 근데 오늘 요즘에 주가 흐름은 많이 올랐다가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2차전지 관련주랑 좀 차이점은 있지 않나.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은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오다가 슬슬 반등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던 부분.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의 납품이나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2차전지가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하락했던 부분. 다시 한번 2차전지가 상승이 나올 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많이 올라간 만큼 골이 깊으면 높잖아요. 산이 더 높죠. 네, 산이 높죠. 네. 네, 그만큼 PNT가 좀 2차전지에서 제가 보기엔 탑픽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갖고 왔던 종목이고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장중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왔었어요. 목표가를 58,000원에 드렸었는데 56,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멈춰있던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슬금슬금 목표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AG주시하게 봐도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목표가 58,000원까지는 잡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에 대한 AS 드렸습니다. 우리 딜셀테스 이정호 전문가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려야죠. 먼저 초록 검색창에 딜셀테스 검색하시고 이정호 전문가 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유튜브 검색창에 딜셀테스 검색하시고 이정호 전문가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두 개의 종목을 준비했는데 둘 다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첫 번째 종목은 테스입니다. 예, 테스야 하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될지 일단은 포인트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포인트, 전공정 반도체 장비회사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주들이 애매했는데 어제 미장 분위기가 좀 달라져가지고 다시 반도체하고 갈 수 있을까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많이 노리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갑작스런 급락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담아야지 하셨는데
또 미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까지도 올라가지고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까지도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미장은 또 FOMC까지도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고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들어가야 된다. 오늘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왜 테스를 갖고 왔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랜드냐 디랩이냐 많은 고민을 했는데 둘 다 하는 종목을 가져오면 되지. 그리고 뭐 HBM까지도 하는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테스를 갖고 왔는데 테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회사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뭐 증착 장비 그리고 건식 식각 장비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장비가 다 디램이랑 낸드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 관련 기업을 고민할 때 삼성전자에 뭐 특화가 됐냐, SK하이닉스에 특화가 됐냐 이런 부분보다는 두 회사에 납품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기준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사람들 눈에서는 이 종목들이 반등이 세구나 이 종목들을 담아가야지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초반에 시가에서도 많이 갭이 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스 같은 경우는 어제 약 4%대가 올라갔던 부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특출나는 부분은 없지만 약간 알게 모르게 육각형인 종목이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네, 반도체에 관련한 장비 회사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납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두 번째 포인트 바로 보자면 HBM 관련한 장비를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SK도 납품처군요. 네, 맞습니다. SK 쪽에 디램이랑 랜드 쪽으로 납품을 하고 이 좀 이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슈가 나왔던 게 HBM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는 이슈가 불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상반기에 HBM 납품을 했다라는 이슈만 불었을 때 반도체 전공정 관련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총 7대를 납품을 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욱더 납품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테스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길래 이게 끝이 아니라 더욱더 요구를 하면 더욱더 만들어서 납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계속 여지를 만들어뒀다는 게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슈가 나오잖아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냐, 컬테스트냐 이런 부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시간 문제지 않나. SK하이닉스도 했던 거를 삼성전자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테스도 다시 한번 훈풍이 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낸드, 디램 이걸 떠나서 HBM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갖춰져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자 시장이 요구하는 거를 다 갖춘 그런 정말 팔방미인 같은 기업인 테스다. 올해 보니까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턴어라운드 모멘텀도 있는 거네요. 그 강력한 걸 떠나서 작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강력하진 않아요? 네, 강력하진 않습니다. 작년에 너무 안 좋았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암흑기를 걸치고 있다. 근데 이번 연도 상반기부터 어느 정도 풀려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흑자로 나오고 있고 이번 연도 전체로 봤을 때도 흑자 전환을 예상하는 부분이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2,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82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10%가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20%까지도 육박했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 정도 실적이면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맞아떨어지는 부분 작년보다 안 좋았으니까 이번 연도 좋을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주가의 가격대는 완전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매매 전략은 또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8월 1일이잖아요. 가장 저는 그 1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첫날의 종목이 어떻게 보면 한 달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7월 달에 첫 번째 종목이 현대로템이었습니다. 근데 8월 달 들어와서는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열풍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전략으로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처음엔 좀 짧게 반등을 보고 나서 그때 이슈를 보고 체크해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테스가 너무 상승세가 더디면 이 종목을 다른 종목, 반도체 다른 관련주로 갈아타는 전략도 말씀해 드릴 건데 목표가 1차 목표가로는 23,500원, 손절가로는 19,0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테스 외에도 아마도 이종우 전문가가 8월에 다양한 반도체 종목들을 공략을 같이 해보자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첫 주자로는 일단 테스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초가 공략 그리고 목표 주가는 23,5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종호의 찍으면 간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찍어볼까요? 보여주시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 여러분들 뭐 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렸을 때 우리도 다 먹어봤던 네. 그 콜대원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약 다 네. 먹잖아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을 출시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계속 소개시켜드리는 제약회사나 네. 회사들은 다들 좀 올드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들 뭐 유한양행, 녹십자, 삼일제약, 대웅제약, 대원제약까지도 네. 어떻게 보면 다들 올드한데 그만큼 연역이 좀 많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잘 가는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 그런 기업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쪽 시장도 많이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만큼 회사가 오래됐다는 건 많이 탄탄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64년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콜대원 이게 이 시장에서 계속적인 1등을 하고 있는 모세가 나오고 있는데 5년째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를 모르는 사람들도 약국 가서 감기나 이런 부분을 걸렸을 때 콜대원 주세요. 짜먹는 감기약 이게 나오고 나서 되게 혁신적인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감기약 먹고 나서 되게 맛없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콜대원 거는 좀 더 맛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약간 딸기 맛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는 제약 바이오 회사다. 근데 이 회사를 지금 시점에 왜 갖고 왔냐? 는 좀 이따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왜 갖고 왔냐는 바로 이것 때문에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 중이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라파스랑 공동 개발 중인데 네. 이게 좀 긍정적으로 요즘에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한 차례 상승은 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왜 갖고 왔냐? 이제는 좀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쪽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7월 달에 정말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핫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은 또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 이게 금방 식을 거냐라고 본다면 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물론 비만이 아니라서 이쪽 섹터를 많이 파거나 그러진 않는데 배가 살짝 나오신 것 같긴 한데. 네, 약간 그래도 어마무시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쪽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오고 있다. 근데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 이쪽으로 왜 더욱더 눈여겨봐야 되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하냐면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 주사로 맞습니다. 주사로 맞을 때는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라파스랑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은 패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붙이는 거군요. 네, 붙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경구용도 나오고 있고 패치형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어떻게 보면 패치가 제일 좋지 않을까. 흡수나 이런 부분에서 제일 성능이나 이런 부분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여기서 들어가는 제약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사용하냐 바로 비만 치료제 위고비 네, 노보도 디스크의 제품이죠. 위고비. 네, 위고비. 네, 이 성분을 어떻게 보면 대원제약에서 패치 형태로 만들고 있다. 그 부분을 하고 있고 라파스의 경우에는 패치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파스가 더 상승세가 좋았어요. 네,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를 어떻게 보면 좀 개조하는 거, 변형하는 거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상승세가 좋았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던 부분이 나오고 라파스 같은 경우에 상승세가 좋고 고점에서도 어느 정도 기간 행보를 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그러면 라파스나 대원제약 둘 중에 왜 대원제약을 갖고 왔냐라고 본다면 주가의 가격대가 더욱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포인트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의약품 위탁 생산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수주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에서 바이오 플랫폼 그리고 CMO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면역 항암제 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CMO 쪽으로 좀 더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매출액의 약 20%가 좀 안 되는 부분을 CMO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공장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공장은 첨단 공장으로 만들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되게 어떻게 보면 CMO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삼성바이오, 바이넥스 이 종목이 많이 가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다면 사람들은
다른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시장에서 많이 핫했던 비만 치료제, 거기에 CMO까지 엮인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이제는 좀 더 매력적인 부분이 되지 않았나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네, 대원제가 그러면 역시나 매매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볼 텐데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볼까요? 지금 차트를 보면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상승했던 부분을 다 반납하고 이제는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정말 매력적이다. 네, 이런 호재들 다 떼고 봐도 지금 자리는 누가 봐도 좋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좀 오늘까지도 저는 조정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코스닥 기업들의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나올 거다. 왜냐하면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부분을 많이 피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주부터는 좀 더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매수가도 오늘 가격대 시초가로 진입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찍어본 종목은 대원제약이었습니다. 오늘 역시나 시초가 공략해 보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략 마련을 안 하고 바로 종목부터 들어갔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금 장 시작 앞두고 있는 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밤사이 미증시가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 증시 과연 함께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제 삼성전자가 또 너무 먼저 올라가지고 요거 선반영됐다 하면서 좀 시들시들할지가 걱정이 되는데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오늘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이제 노려야지 했는데 요즘 시장 진짜 빨리빨리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네. 7월 달에 어떻게 보면 7월 말부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안 좋았는데 8월 달 이제 달력이 바뀌자마자 이런 호재가 계속적으로 연이어 나오고 있다. 우리가 다들 AI가 끝난 거 아니야? 불안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해소를 시켜줬다는 게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돈 잘 쓰는 메타. 여기서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AI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번 연도 8월 달을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꼭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갖고 왔던 테스라는 종목도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어제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조정은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좀 정리하고 이거를 반도체 관련주로 갈아타자 하시는 심리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정은 들어올다. 근데 그 조정이 끝나는 거냐라고 본다면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제약바이오도 이번 주에 조정이 들어오면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2차 전지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수급이 거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시죠. 네.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정호의 찍으면 간다를 통해서 제시해드렸던 딱 그 종목 두 개네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네, 맞습니다. 그 두 섹터는 계속적으로 하반기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정호의 찍으면 간다 딜사이트S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함께 외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정호의 찍으면 간다.